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그날 내가 본 것은 그날 밤 남편의 핸드폰에서 울린 알림음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기야, 오늘 밤도 늦을 것 같아라는 문자를 보낸 지 불과 5분 만에 다른 번호에서 온 메시지를 본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거든요. 오빠,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다음엔 더 조용한 곳에서 만나요라고 적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본 진짜 충격적인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을 때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일화 의심. 결혼 8년 차 저희는 그럭저럭 평범한 부부였어요. 아이 둘의 맞벌이 생활. 남편 민수는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저는 동네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죠. 큰애 지우는 초등학교 2학년, 둘째 서준이는 5살이었어요. 그런데 3개월 전부터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 집에 오면 바로 소파에 대자로 누워서 TV 틀고 맥주 마시던 남편이 갑자기 현관문 열자마자 샤워부터 하더라고요. 그것도 평소보다 훨씬 오래, 거의 30분씩 샤워를 하면서 코까지 흥얼흥얼 거리더라고요. 여보, 오늘 뭔 좋은 일 있었어? 물어보면 그냥 기분이 좋네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웃더라고요. 그 웃음이 뭔가 어색했어요. 마치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웃음이었거든요. 무엇보다 핸드폰을 다루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엔 아무렇게나 테이블 위에 두고 다녔는데 갑자기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잠들 때도 자기 쪽으로 뒤집어서 놓고 자더라고요. 메시지 소리만 나면 번개같이 확인하고는 혼자 피식피식 웃기도 하고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에 소파에서 TV 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평소 같으면 여보 전화 왔어 하고 불렀을 텐데 그날따라 왠지 화면을 보게 됐어요. 지은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제가 아는 지은이는 남편 회사 동료 중에 한 명 있었는데 40대 남자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프로필 사진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샤워에서 나와서 전화를 받는 모습을 몰래 지켜봤어요. 응, 지은아. 미안, 샤워하고 있었어라고 하면서 목소리 톤이 확연히 달라지더라고요. 평소보다 한 톤 낮고 부드러워졌어요. 통화가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핸드폰을 보면서 혼자 웃고 있더라고요. 그날부터 제 머릿속은 온통 의심으로 가득 찼어요. 빨래하다가 남편 셔츠에서 긴 갈색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전 흑발이거든요. 여보, 이건 뭐야? 했더니 지하철에서 누가 스쳤나 봐. 요즘 지하철이 얼마나 복잡한데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요. 밤마다 남편 옆에 누워서 코 고는 소리 사이사이로 들리는 알림음 소리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됐어요. 새벽 1시, 2시에도 몇 번씩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대체 누가 이 시간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이화 미행. 참다 못해서 남편을 미행하기로 했어요. 토요일 오후 남편이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올게.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자고 있어라고 하고 나가길래 아이들을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30분 후에 저도 몰래 따라 나섰죠.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멀찍이 뒤를 따라갔어요. 평소에 친구들과 만날 때 가는 동네 호프집 방향이 아니라 지하철을 타더라고요. 저도 한 칸 뒤에서 타서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따라갔어요. 영화에서나 보던 미행을 제가 진짜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이 내린 곳은 강남역이었어요.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 작업복 차림의 남편이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고 있는 것도 신경 쓰였고 무엇보다 손에 들고 있는 작은 쇼핑백이 눈에 띄었어요. 10분 정도 기다리니까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예쁜 여자였어요.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에
긴 갈색 머리를 한쪽으로 넘겨서 웨이브를 살린 헤어스타일이었어요. 화이트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팬츠를 입고 있었는데 정말 세련되어 보였어요. 남편이 그 여자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면서 다가가더라고요. 그리고 들고 있던 쇼핑백을 건네주는 거예요. 여자는 쇼핑백을 받으면서 남편의 팔을 살짝 잡고 기대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근처 카페로 피했어요. 카페 창가 자리에서 그들이 들어간 레스토랑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창가 자리에 앉은 남편과 그 여자가 보였어요. 둘이 마주 앉아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남편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려놓는 게 보였어요. 남편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으로 그 여자 손등을 쓰다듬더라고요. 제 가슴이 쿵쿵 뛰면서 숨이 막혔어요. 손이 떨려서 커피컵을 제대로 들 수조차 없었어요. 아무리 의심하고 있었다고 해도 직접 눈으로 보니까 현실감이 확 왔어요. 정말 바람을 피우는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2시간 정도 지나서 그들이 레스토랑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헤어지더라고요. 포옹도 하지 않고 그냥 손만 흔들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불륜 관계라면 좀 더 애틋하게 작별 인사를 할 것 같은데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어떻게 됐어? 친구들 다 만났어? 물어보니까 응, 다들 잘 있더라. 김 대리는 승진했다고 하고 박 과장은 둘째 낳았다고 하고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차마 충격적인 상대. 다음 주 내내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어요. 핸드폰을 몰래 보려고 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볼 수가 없었어요. 예전엔 비밀번호 같은 거 안 걸어놨는데 언제부터인가 패턴 잠금까지 걸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번에도 지은이었어요.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의 생일을 패턴으로 그려봤더니 열리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단순할 줄은 몰랐어요. 카톡을 열어보니까 지은과의 대화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프로필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난 토요일에 봤던 그 갈색 머리 여자였거든요. 대화 내용을 보니까 더 충격적이었어요. 오빠,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그 선물 너무 예뻐요. 괜찮아. 내가 좋아하니까 다행이야. 다음엔 더 조용한 곳에서 만나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불편했어요. 그래, 알겠어. 너 집 근처에 괜찮은 카페 있나? 읽으면서 손이 벌벌 떨렸어요. 역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위로 스크롤해서 대화 내용을 보다가 정말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오빠 엄마한테는 언제 말씀드릴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 지금은 좀 복잡해. 전 빨리 엄마한테 인사드리고 싶어요. 오빠 가족분들도 만나보고 싶고요. 엄마? 가족? 대체 무슨 소리죠? 설마 남편이 그 여자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있는데? 아이들이 있는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대화였어요. 오빠, 제가 너무 어려서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한 거지. 24살이면 오빠랑 13살 차이인데. 24살? 남편보다 13살 어린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대화 내용이 연인 사이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갑자기 샤워 소리가 멈췄어요. 황급히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침대로 뛰어들어갔어요. 남편이 나오면서 누가 전화했나? 하면서 핸드폰을 확인하더라고요. 몰라, 나도 방금 침실 들어왔어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한잠도 못 잤어요.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혼해야 하나?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대화 내용이 일반적인 불륜과는 달랐거든요.
사화대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남편과 정면 승부를 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학교와 어린이집에 간 후에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겠어.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당신 요즘 다른 여자 만나고 있지?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컵에 들고 있던 커피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면서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보였어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런 말을 왜 해? 지은이라는 사람. 24살짜리 여자 말이야. 그 순간 남편이 완전히 당황하더라고요. 얼굴이 새하얗게 되면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 지난 토요일에 강남에서 만나는 거 다 봤어. 레스토랑에서 손잡고 있는 것도 보고 선물 주는 것도 봤어. 그리고 당신 핸드폰도 봤어. 남편이 머리를 감싸 쥐면서 한숨을 깊게 쉬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평생 남편이 우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날은 정말 펑펑 울더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서 몰래 만나고 있었던 거야? 가족들한테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 여자한테 약속까지 하면서. 잠깐 너 대화 내용을 다 본 거야? 당연히 다 봤지. 나이 차이가 13살이면 부담스럽지 않냐고 묻는 것도 보고 엄마한테 언제 말씀드리냐고 하는 것도 다 봤어.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바람 핀 것에 대한 미안함이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종류의 슬픔 같았어요. 여보, 나 정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솔직하게 말해. 그 여자와 언제부터 만났는지,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와 재혼할 생각인지. 이혼? 재혼? 무슨 소리야? 남편이 고개를 들면서 저를 쳐다봤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여보, 지은이는 뭐? 빨리 말해. 지은이는 내 딸이야.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딸? 무슨 소리죠? 딸이 뭔 딸이야? 우리 딸은 지우밖에 없잖아. 아니야. 내가 결혼 전에, 정확히는 너를 만나기 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어. 그 사람과 헤어진 후에 임신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미 우리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 머리가 핑핑 돌았어요. 뭔 소리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은이가 당신의 혼외 자식이라는 소리야? 그렇게 말하면 너무 차갑잖아. 내 딸이야, 내 친딸. 오화 반전의 시작. 남편의 고백을 듣고 있으니까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불륜이 아니라 숨겨둔 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지난 24년 동안 그 아이를 키운 건 누구야? 지은이 엄마가 키웠어. 나는 양육비만 보내고 있었어.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남편이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50만 원. 저축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양육비였던 거예요. 그리고 가끔 이상하게 돈이 부족할 때가 있었는데 그것도 딸 때문이었던 거고요. 그럼 왜 지금 와서 만나기 시작한 거야? 지은이가 대학교 4학년이 됐어. 올해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야. 남편이 눈물을 닦으면서 계속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너한테 말하자니 충격받을까봐 무서웠고 지은이를 거절하자니 너무 미안했어. 그래서 일단 몇 번 만나보고 나서 상황을 봐서 얘기하려고 했던 거야. 그럼 그 쇼핑백은 뭐였어? 선물이라고 했잖아. 취업 면접용 블라우스였어. 지은이가 괜찮은 걸로 하나 사달라고 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남편 입장에서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럼 지은이 엄마는 뭐라고 해? 갑자기 아빠를 만나겠다고 하니까. 지은이 엄마는 작년에 재혼했어.
새아빠가 지은이를 정말 잘해주는데 지은이가 친아빠도 궁금하다고 하니까 반대하지 않더라고. 그러고 보니 대화 내용에서 엄마한테 언제 말씀드릴 거냐는 것도 남편 어머니, 즉 시어머니를 말하는 거였던 거네요. 시어머니는 알고 계셔? 아니야. 아무도 몰라. 너한테만 얘기한 거야.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면서 간절하게 말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미루고 있었어. 하지만 지은이는 내 딸이야. 무시할 수 없어. 육화 진짜 분류는 누구? 그날부터 며칠 동안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을 용서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결혼 전에 숨긴 일이 있었다고 화를 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지은이를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딸이라면 저에게도 의붓딸인 셈이잖아요. 그리고 지우와 서준이에게는 언니가 되는 거고요.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나도 지은이를 만나보고 싶어. 정말? 괜찮겠어? 괜찮을 리가 있겠어? 하지만 만나봐야 할 것 같아. 우리 가족이 될지도 모르는 아이인데. 남편이 정말 고마워하면서 지은이한테 연락을 했어요. 며칠 후 셋이서 만나기로 했어요. 만난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지은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남편을 많이 닮았어요. 특히 눈매가 완전히 똑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이모. 아니, 어떻게 불러야 하죠? 그냥 편하게 불러줘. 이름이 지은이구나. 네, 김지은이에요. 지은이는 생각보다 훨씬 차분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고 아버지 또는 오빠라고 부르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지은이의 상황을 알 수 있었어요. 엄마가 재혼하면서 새 가족이 생겼는데 새아빠가 정말 잘해주지만 그래도 친아빠가 궁금했다는 거예요. 특히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아버지란에 뭐라고 써야 하는지도 고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버지한테 큰 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끔씩 안부 인사 정도만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도 아빠가 그리웠을 텐데 24년 동안 혼자 참고 살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카페에서 나오면서 정말 충격적인 걸 봤어요. 저희 앞 테이블에 앉아있던 커플이 일어나면서 남자가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남자가 제 동생이었어요. 제 남동생 준호는 결혼한 지 3년 된 기혼자예요. 그런데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와 스킨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준호야 하고 불렀더니 동생이 깜짝 놀라면서 그 여자와 떨어졌어요. 누나, 여기 왜? 나야말로 너 여기 왜 있어? 그리고 이분은 누구야? 동생이 완전히 당황하면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서둘러서 먼저 가볼게라고 하면서 도망가듯이 나가더라고요. 누나, 이건. 준호야, 설마 바람 피우는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동생이 변명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저를 말리더라고요. 여보,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집에 가서 얘기하자. 그날 밤 동생한테 전화했어요. 준호야, 솔직하게 말해. 바람 피우고 있지? 누나. 미안해. 동생도 결국 인정하더라고요. 회사 후배와 6개월째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요. 동생분은 알아? 아니야, 아직 모르고 있어.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남편을 불륜남이라고 의심하고 미행까지 했는데 정작 진짜 바람둥이는 제 동생이었던 거예요. 치라 숨겨진 진실. 동생의 불륜 사실을 알고 나니까 더 복잡해졌어요. 동생부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동생이 알아서 정리하도록 놔둬야 하나? 며칠 고민하다가 동생부 수진이한테 연락했어요. 직접 말하기는 어려워서 요즘 준호랑 어때? 잘 지내? 라고 넌지시 물어봤더니 의외의 답이 돌아왔어요. 언니, 사실 저도 요즘 준호 오빠가 이상해서 고민이에요.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고 핸드폰도 자꾸 뒤집어 놓고 다니고 역시 수진이도 눈치채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확신은 없어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거죠. 수진아, 그냥 직접 물어보는 게 어때? 물어봤는데 회사 일이 바빠졌다고만 하더라고요. 언니, 혹시 오빠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동생부한테 진실을 말하자니 가족이 박살날 것 같고 그렇다고 모른 척하자니 수진이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더 큰 일이 터졌어요. 수진이가 직접 동생의 바람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그 후배 여자와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가 울면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정말 바람 피우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수진아, 진정해. 일단 우리 집으로 와. 수진이가 오면서 아이들까지 데리고 왔어요. 동생 아들 민준이가 5살인데 엄마가 우는 걸 보고 자기도 같이 울더라고요. 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이혼해야 하나요? 일단 준호랑 제대로 얘기해 봐야지. 그날 저녁 동생을 불러서 셋이 앉아서 얘기했어요. 동생은 처음에는 시치미를 떼다가 결국 다 털어놨어요.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오빠는 왜 그랬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 동생이 바람핀 이유도 참 한심했어요. 회사에 새로 들어온 예쁜 후배가 자꾸 관심을 보이니까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홀린 것처럼 빠져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수진이는 밤새 울면서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오빠, 저 정말 실망이에요. 민준이 아빠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들었어, 물론 들었어. 그래서 더 괴로웠어. 괴로우면 하지를 말았어야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복잡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도 남편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남편은 오히려 23년 동안 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파라 모든 반전의 끝. 동생 부부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우리 집 문제는 상대적으로 해결하기 쉬워 보였어요.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했어요. 여보, 지은이 일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너만 괜찮다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소개시켜주고 싶어. 지은이도 동생들이 있다는 걸 알면 좋아할 것 같아. 사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갑자기 24살 의붓딸이 생긴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은이를 만나보니까 정말 착한 아이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23년 동안 책임감을 갖고 양육비를 보낸 것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이었어요. 지우와 서준이한테도 언니가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특히 지우는 언니가 생긴다고 하면서 신기해했어요. 며칠 후에 지은이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지은이가 아이들한테 선물도 사오고 같이 게임도 하고 숙제도 도와주니까 지우와 서준이가 완전히 좋아하더라고요. 엄마, 지은 언니 정말 예쁘다. 그리고 공부도 잘 가르쳐줘. 지은 언니가 우리랑 계속 같이 살면 안 돼? 아이들이 지은이를 금세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열렸어요. 가족이라는 게 꼭 피가 연결되어야만 하는 건 아니구나 싶었어요. 지은이도 저희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밝아지더라고요. 처음엔 이모라고 부르더니 나중에는 새엄마라고도 불러보고 결국에는 그냥 어머니라고 부르게 됐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서. 지은아, 우리가 가족이잖아. 남편은 정말 행복해했어요. 딸과 부인 그리고 다른 아이들까지 모두 한자리에서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한편 동생 부부는 결국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수진이가 바로 이혼하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한 거예요. 동생도 정신 차리고 그 후배와 완전히 정리했다고 하더라고요. 누나, 정말 고마워.
누나가 없었으면 우리 가정이 완전히 깨졌을 거야. 준호야,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된 거야. 수진이한테 잘해.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지은이는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가족 행사에도 당연히 참여했어요. 지은이 취업도 성공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갔고요. 어느 날 지은이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가족까지 얻게 되다니. 우리가 더 행복해. 지은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완성된 것 같아. 생각해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서 미행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정작 진짜 바람둥이는 제 동생이었다는 것도요. 가끔 그날 밤을 떠올려요. 남편 핸드폰에서 울린 그 알림음이 없었다면 지금도 지은이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을 텐데 우연히 그 메시지를 본 덕분에 이렇게 큰 가족이 됐네요. 세상 일이 정말 알 수 없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의심으로 시작된 일이 결국에는 가족의 행복으로 이어졌으니까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감사해요. 지은이가 저희 가족이 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정말 행복한 대가족이 됐어요. 지우는 언니가 생겨서 좋아하고 서준이는 지은 언니가 사주는 장난감 때문에 신나하고 남편은 딸과의 시간을 되찾아서 행복해하고 저도 예쁜 딸이 하나 더 생긴 기분이에요. 그리고 동생 부부도 상담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했어요. 준호는 정말 바뀌었어요. 수진이한테 더 잘해주고 민준이와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누나 덕분에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모든 게 해피엔딩이었죠. 의심으로 시작됐지만 그 의심 덕분에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인생이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미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 이 순간 저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요. 지은이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족이 됐고 남편과 저도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더 큰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게 됐죠. 만약 그날 밤 그 알림음이 울리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때로는 의심과 갈등도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이나 연인을 의심하게 되는 일이 있다면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남편이 처음부터 지은이에 대해 말해줬다면 이런 오해도 없었을 텐데 서로 상처받을까봐 숨기다 보니 더 큰 문제가 된 거잖아요. 지금은 모든 게 해결됐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장되기도 하고 진짜 사랑은 의심을 이겨내고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도요. 오늘도 지은이가 저희 집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니, 내일 회사에서 가족사진 가져오라고 하는데 우리 가족사진도 넣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된다고 했죠. 지은이는 이제 완전히 우리 가족이니까요. 그 순간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고마워라고 속삭였어요. 저도 남편한테 나야말로 고마워라고 답했어요.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결국 그날 밤의 그 알림음은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던 것 같아요. 의심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로 끝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지은이는 저희와 함께한 지 2년이 됐어요. 결혼식에도 함께 참석하고 명절에도 같이 보내고 정말 한 가족이 됐죠. 얼마 전에는 지은이가 남자친구도 소개해줬어요. 대학교 동기인데 정말 괜찮은 청년이더라고요.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 남편이 말하니까 지은이가 부끄러워하면서도 정말 행복해 하더라고요. 때로는 인생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바로 그런 케이스죠. 남편을 의심했던 그날 밤이 결국 저희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을 안겨준 날이 됐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길 바라요. 물론 좋은 방향으로요. 그리고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어둠 끝에는 항상 빛이 있다는 걸 제가 증명해 보였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서로에게 더 솔직해지길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그것만큼 소중한 건 없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가족은 행복하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지은이도 지우도 서준이도 그리고 남편과 저도 모두 함께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